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오늘 풍산에 대해서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돈세영 찐팬 중에 한 분이 풍산에 대해서 분석 요청을 해서 공부해 봅니다. 풍산은 돈세영이 27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 경험으로는 매수한 적은 없지만 풍산은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하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매우 우량주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엔 풍산이 방산주, 탄약, 폭탄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핫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돈세영이 분석을 해보니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았나, 더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시원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돈세영 찐팬인 거 아시죠? 나중에 시간 되시면 풍산도 꼭 분석 드려요. 감사합니다. 돈세영 구호 배워 가자! 여기다 적어 놓으셨네요. 풍산은 매우 좋은 주식입니다. 전쟁의 폭탄과 총알이 매우 중요한 시기고 미국과 연동돼서 이쪽에 핫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주식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상승을 했으면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되고 아직 상승할 여력이 있다면 고해도 되겠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찐팬이 많아야 되는데 돈세영이 열심히 하면 다 찐팬들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는 서로 소통하면서 돈세영이 시간을 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풍산은 기철금속 분야,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 그리고 정밀산업 분야, 이렇게 세 섹터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분야는 우리가 기억할 건 딱 동입니다. 여러 가지 안 합니다. 동에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판, 그리고 대, 봉이 나오고요. 그리고 방위사업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총알 아니면 폭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폭탄이 얼마나 소비가 됐습니까? 아마도 풍산은 풀로 돌려야 미국의 폭탄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밀산업 분야, 전기, 전자용, 컨테이너 부품, 다층 동반, 정밀 금형, 이런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폭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지속적으로 많이 쓴다면 더 슈팅해서 갈 것 같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아무리 풍산이 실적이 좋아도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찌 진행되고 언제 끝날 건지, 저는 제 생각에는 전쟁이 어느 정도 한참 진행될 때 미리 수익에 만족하고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왜 그러냐면 선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풍산은 지금 타이밍에 더 먹을 게 있겠지만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산의 제품입니다. 이런 거를 만들고 있어요. 재료는 동입니다. 주석 도금제 이런 제품도 만들고 있고요. 이것도 동학금대, 이렇게 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판 지붕재. 동판 지붕의 건물을 보셨습니까? 저는 LG 이나원을 관리했는데 LG 이나원이 옛날에는 다 동판이었습니다. 이 동판이 시간이 지날수록 멋이 나요. 색깔이 좀 멋있게 변합니다. 그래서 동판 지붕은 많이 쓰진 않지만 이 제품을 좀 돈이 많은 회사 같은데 아니면 박물관 같은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판 지붕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바이오브라스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전사업,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기념주와 이런 거 같습니다. 스테인리스, 고니켈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핫한 거 군용 탄약이죠. 이런 제품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탄, 이 스포츠탄은 그 게임이죠. 이런 스포츠탄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 화약, 탄약 부분품,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 이것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정밀 단조품, 우크라이나 전쟁에 핫한 건 군용 탄약, 폭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 환약도 많이 쓰고요. 대주주 현황을 보면 48.7%입니다. 풍산 홀딩스가 38%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8%대, 그리고 자사주는 2.53%. 자사주는 많을수록 좋고요. 대주주가 38%면 매우 안정권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매우 정상인 회사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8% 갖고 있으면 일단은 부도날 회사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돈세영이 싫어하지만 주식을 좋은 종목을 잘 고르긴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8%대 갖고 있으면 풍산은 매우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유통 물량이 한 50% 되겠죠.
매출 구성을 보면 신동 부분이 72%, 그리고 방산 부분이 27%, 방산 부분이 한 30%대죠. 전쟁이 길어지면 더 많아질 건데 중요한 거는 핵심 사업은 동입니다. 풍산의 주식을 보면 동 가격이, 구리 가격이 급등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을 알아야 되고요. 구리 수요의 그 시장을 알아야 돼요. 돈생이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했고 매우 맞추기 힘들지만 제 경험으로는 동값이 급등한다, 동값이 난리 났다 이러면 풍산이 한번 크게 저 혼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매우 중요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폭탄이 중요하겠죠. 재무 분석을 하겠습니다. 20년도 2조 5천억, 21년도 3조 5천억, 22년도 4조 3천억, 그리고 23년도 4조 4천억. 꾸준히 상승하죠. 23년도 더 상승할 수 있겠죠. 폭탄이 많이 팔리면. 4년 연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 재무가 좋은 거예요.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20년도 1200억, 21년도 3100억, 22년도 2300억, 23년도 2900억. 좀 변동폭이 있죠. 아무래도 구리 가격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동폭은 구리 가격에 따라 마진율에 따라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4.6%, 8%, 줄죠? 5%, 올해는 6%. 전쟁이 세지면 더 영업이익이 늘을 수도 있죠. 자기자본이익률 5%, 15%, 9%, 10%. 무난합니다. 그런데 대박은 아니에요. 부채 비율은 84%대. 매우 재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보율은 1200%. 현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배당을 보면 1000원을 줬습니다. 시가 배당률 3%. 그러면 총 평가를 하면 A 플러스는 아닌데 A지만 이쪽으로 치우친 A. 매우 좋은 A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우 좋은 A다. 추정 실적을 보겠습니다. 24년도 매출이 성장하죠. 3%대 4조 5천억 정도 매출이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도 늘어납니다. 2,900억에서 3,060억. 무난합니다. 실적이 무난히 상승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매우 실적이 재무가 좋은 회사죠. 구리 가격이 어찌 변하냐에 따라 이 회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에 집중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 휴전으로 갈 수 있다? 일단 파세요. 도망가야 돼요. 이런 특징이 있는 회사입니다. 따끈따끈한 23년 1분기 실적을 분석하겠습니다. 매출액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좀 줄었죠? 1조대. 영업이익은 848억. 작년 대비 22%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542억. 작년 대비 24%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성장을 안 한 게 아쉽지만 영업이익 쪽이나 당기순이익은 매우 좋습니다. 매출액이 상승 안 한 게 좀 찝찝은 합니다. 매출액도 한 20% 30% 상승하는 게 좋죠. 특 A급은 아닙니다. 그냥 A인데 매우 좋은 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폭탄이 어찌 많이 팔린다면 2분기부터 급하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폭탄이 얼마나 팔리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풍산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1588억. 23년 매출은 예상은 4조 4203억. 매출액이 좋죠? 매출액이 시가총액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이가 크다. 이 파이가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저평가라고 보는 거죠. 4조가 이만큼 있는데 시가총액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영업률이 쫙 올라오면 지금은 영업이익이 2,900억 예상하지만 4천억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매출액이 큰 걸 좋아해요. 왜냐면 회사가 변하고 재무 개선이 되고 순이익이 올라온다면 매출액이 크면 매우 큰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매출액이 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풍산은 매출액이 시가총액보다 한 4배 정도 많죠. 매우 좋은 거예요. 영업이익 2,968억에 10배를 했습니다. 그럼 2조 9천억 나와요. 한 3조 나오죠. 156%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저평가 상태예요. 저평가 상태. 형제가는 41,350원입니다. 2.56배를 하면 한 10만원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0만원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41,000원짜리가 10만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미래 먹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폭탄이 기근이에요. 폭탄이 없다는 거죠. 폭탄은 만들수록 팔린다. 만들수록 그냥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폭탄을 많이 보유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대만 전쟁할 것 같죠? 북한 찝쩍거리죠? 그럼 우리나라도 자체 폭탄을 많이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풍산은
구리값이 고공행진한다면 이 가치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한국산 폭탄 쓸어 담는다. 미국이 아마 폭탄을 제때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국산 폭탄을 많이 가져갈 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주고 자기네들은 부족한 건 우리나라에서 풍산에서 사가는 거죠. 저평가 상태고 잘하면 100%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산의 이슈를 보겠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폭탄 소비량이 예상보다 크다. 감각적으로 폭탄 수요가 폭발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전쟁 끝판 때는 더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휴전하기 전에 더 크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폭탄이 부족하고 폭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날 겁니다. 그래서 폭탄은 휴전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들어간다. 휴전할 때까지는 폭탄의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구리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고 수혜주다. 구리 수요는 인프라가 많이 투자를 하면 전 세계가 인프라를 많이 투자하면 구리도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돈생이 알기로는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프라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리의 가격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풍산이 쌍박의 호재로 많은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 이슈에 끼기 때문에 휴전을 할 것 같다면 빨리 도망 나와야 합니다. 한국 탄약 제조업체 풍산 유럽 시장이 대박이 날 것 같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 실적이 개선된다. 대한민국에서도 현대 로템 2,900억, 그리고 방위산업청 나라죠 1,100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647억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산 관련 수주가 매우 큰 수주를 받은 거죠. 나쁠 거 없어요. 풍산 나쁠 거 없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를 보고 이야기 하겠는데 차트가 많이 상승했냐 따라 매도를 하냐 매수를 하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풍산은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월간 차트를 보면서 크게 한번 봅시다. 짝대기를 잘 그리면 됩니다. 추세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 가치는 지금 비싼 단가는 아니죠. 최고점은 58,9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가는 41,350원. 지금 이슈 좋죠? 그리고 기업도 성장을 했죠? 일단은 최고점을 찍는다고 봐야 됩니다. 최고점이 58,000원대 아닙니까? 58,000원을 일단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추세는 어찌 되느냐. 추세의 성질을 볼까요? 이렇게. 추세선을 보니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은 2타임 아닙니까? 바닥은 2타임.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좀 윤곽이 보입니다. 2타임이 바닥이고요. 요 타임 바닥이었죠. 그럼 최근 바닥은 25,000원이에요. 어찌 보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고 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상위권에 있습니다. 전고점이 지금 여기입니다. 58,000원이요.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보유자는 58,000원까지는 한번 고를 해도 되고요. 하지만 항상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실적이 돈생이 분석한 10만원의 가치가 있지만 지금까지 10만원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단기로 봐서는 58,000원이 58,000원이 일단 매도 타임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돈생이 같이 분석을 한 10만원까지 갈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 고점을 뚫을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때는 한번 50%는 팔아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왜 그러냐면 세상에 풍산만 주식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풍산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고 미래가 좋은 회사도 많거든요. 일단은 보유자 분들의 작전은 58,000원대는 한번 던질 준비를 하시고 또 조정을 받으면 재매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50% 팔고 50%는 일단은 옮겨타기 미리 돈세형과 같이 공부한 종목을 매우 바닥에 있는 종목을 템버거 종목을 옮겨타는 작전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정을 좀 여기까지 받는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35,000원대는 3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때 35,000원대 한번 조정이 세게 올 때는 매수해도 이길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12번 이때 35,000원대 58,000원대는 한번 50% 매도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조정을 세게 받는다 그러면 35,000원대는 매수의 관점에서 저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풍산은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고, 두 가지는 뭐냐? 구리 가격을 민감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구리 가격에 따라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하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제 경험으로는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일단은 도망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8,000원 강한 슈팅이 올 때는 한번 다 팔긴 뭐하니까 한 50% 던지시고요. 나머지는 슈팅이 올 때 매도하는 작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종목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없다 해도, 우리가 매수할 생각이 없다 해도, 풍산은 구리와 폭탄을 만드는 회사구나 이것만 알아도 좋은 타임 그리고 좋은 이슈가 올 때 미리 선매수했으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건 이슈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번 5번 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요때 매수했으면 꽤 많이 벌었겠죠.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올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풍산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구리, 폭탄. 이게 답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 100억 가자!